그래서 다양한 해석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 종류의 이해가 필요하고요. 오늘은 다른 것보다는 주요하게 이 선형 정적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물리 현상을 선형 정적 해석으로 했을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정적 해석이라고 하니 해석 종류를 조금 잘라서 설명을 드리면 선형이라는 조건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정적이라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즉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물리적 현상이 이 선형이란 조건 내에 들어가면 선형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정적이란 조건에 들어가면 정적인 해석을 하시면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선형이란 해석은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이란 해석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재료 역학을 배우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만한 이제 실험입니다. 이제 인장 10편 시험기에서 이제 인장 10편들을 쭉 당겨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편기가 있고요. 인장 시험기가 이제 위로 쭉 아래로 쭉 당기면 이제 가해진 힘에 따른 변형률에 대한 데이터가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와 같이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특징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변형률과 이제 응력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그래프겠죠. 그래서 하중이 가해지면 변형을 할 거고 변형에 따라서 응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때 특이성이 있는 건 뭐냐면 변형률과 응력이 이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우리가 재료의 탄성 영역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한 번쯤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 즉 이제 변형률과 응력이 비례 관계식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소성 영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선형의 첫 번째 조건은 재료의 탄성 영역까지만을 고려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탄성 영역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변형과 응력이 비례 관계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하중을 제가 10을 놓고 해석을 했어요. 그때 이제 변이가 이제 1mm가 나왔고 응력이 1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중을 이제 3배를 올렸을 때 다시 해석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해석 결과를 바로 변이가 3배, 응력이 또 3배가 발생한다는 게 이 선형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형 해석에서는, 그러니까 탄성 영역에서는 하중을 줬다가 빼면 100%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중을 빼면 원복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떤 잔류 변형이 남아야 된다, 아니면 이제 소성 변형이 남아야 된다는 것들은 이제 이 범주 내에서는 보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재료의 탄성 영역만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겠다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라면 우리가 선형이라는 조건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성 영역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이제 보실 때 이제 보통 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변형을 했다가 이제 원복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변형된 상태를 봤다 하면 하중을 줬다가 하중을 빼더라도 원복하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 눈에 보일 정도의 변형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탄성 영역 같은 경우는 보시는 변형률 대비해서 매우 짧은 구간의 변형률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즉 하중을 뺐다가 하중을 줬다가 다시 뺐을 때 원상태로 복귀할 정도의 변형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이를 우리는 이제 미소한 변이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변형률 기준으로 0.2% 이하의 변형이 발생했을 때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변형이 발생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쉬운 용어로 미소한 변이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형의 두 번째 조건은 제품이 변형을 발생할 때 구조물의 강성의 변화를 주지 않을 정도의 미소한 변형이 발생했을 때를 우리는 선형의 두 번째 조건으로 고려해서 선형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재료가 탄성 영역 내에서 후쿠의 법칙, 어렵지 않습니다. 응력과 배응률이 비례관계식을 갖는다라는 게 후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후쿠의 법칙을 따라서 거동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발생 변형에 의한 구조물의 강성 변화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변형이 작을 때 우리는 이제 선형이라는 조건을 쓰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보면 하중이 작용하고 이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이 발생하는 동안에 경계 조건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경계 조건은 크게는 구속 조건과 그 다음에 접촉 조건으로 나눕니다.
구속이란 용어는 뭐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아내한테 구속을 받는다라든가 경찰서 가서 구속을 받는다든가 어쨌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픽스 조건, 즉 어딘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조건을 집어넣을 때도 많이 쓰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앞서서 한번 따라해보자 했을 때 썼던 조건이 이제 아마 이제 전체 구속을 했던 조건일 겁니다. 이런 이제 구속 조건이 구조물이 변형할 때 바뀌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릴 건데 보시면 두 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세팅이 하나가 달라요. 일단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 제가 이쪽은 픽스라고 하는 조건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중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둘 다 줬습니다. 근데 왼쪽은 접촉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고요. 오른쪽은 접촉 조건이라는 걸 고려했습니다. 이 접촉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파트 1번과 파트 2번 간의 관계성을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두 개 파트가 용접이 돼 있다 아니면 볼팅으로 강하게 체결돼 있을 경우에는 두 개 파트가 왼쪽이 아닌 오른쪽처럼 변형을 하길 원하겠죠. 근데 두 개 파트의 관계성에 해당하는 이 접촉이라는 걸 정의하지 않으면 두 개 파트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이 그냥 관통하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접촉 조건을 집어넣지 않은 거니까 꼭 다시 접촉 조건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의도한 대로 이런 이제 조건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접촉 조건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거냐면 두 개 파트에 처음 맞닿았을 때 이 맞닿는 면에 제 접촉을 정의했어요. 근데 하중을 주게 되면 변형을 발생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붙어있던 놈이 계속 붙어있다는 게 경계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은 놈이 갑자기 떨어지면 접촉 조건에서 뭔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가 발생했네 그래서 이 변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는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떨어져 있다라면 계속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와서 붙으면 경계 조건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붙어 있는 파트는 계속 붙은 것을 유지해야 되고 떨어지는 것들은 계속 떨어진 것들을 유지해 줘야지만 우리는 경계 조건이 변하지 않아서 선형이라는 조건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이라는 조건을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AND라고 하는 조건으로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만족을 해야지만 우리는 선형이라는 조건을 집어넣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정적인 상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